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의 주인공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녹두장군이라 말하는 그는 1855년 전라북도 고창군 중림리 당촌 몰락 양반 출신인 전창혁, 다른 이름은 전영호와 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 이름이 녹두는 그 체구가 작아서 불린 벼루라 한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소 가난한 생활을 하였으며 약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고, 청소년기 시절에는 서당에서 훈장으로 활동했으며 묘자리도 점지해주고 시장에서 상인으로 활동하며 장사에 종사하기도 했다. 전봉준은 30대 동학에 몸을 담았고 나라가 점점 탐관 오리들이 착취가 극에 달하고 전봉준은 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몸소 뛰어들어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고 백성의 권기를 호소했다. 농민군의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멋대로 잡아먹지 마라. 2. 충효의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3. 외를 섬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4.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기권문 귀족의 준말을 멸하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1894년 음력 1월 10일 전창혁의 아들 전봉준은 1000여 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관하로 향했고 조병갑은 도망쳤다. 전봉준은 죄 없이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조병갑이 수탈한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병갑을 파직하고 완도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진상 파악과 상황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용태는 민심을 달래지 않았다. 고부에 도착한 이용태는 농민들을 모두 동학교도로 몰아체포했다. 심지어 반항하는 이들은 집을 불태우고 죽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은 부패한 탐관 오리와 양반들로 썩어버린 세상을 바로잡고자 사람들을 모아 한양으로 향했다. 4천여 명이던 동학농민군도 어느덧 1만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한양으로 가기 위해 전주성을 향하던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 이어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했다. 전주에 있던 전라감사와 관군들은 동학농민군이 온다는 소식에 도망쳤고, 동학농민군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주성을 접수했다. 한편 위기를 느낀 고종은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음력 5월 5일 청나라 군대가 충청남도 아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일본군이 인천에 도착했다. 1884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조약 때문이었다.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중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나라도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전봉준은 동학농민군 자진 해산을 결단했다. 혁명도 중요하지만 만약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백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전봉준은 조정의 자진해산 후에도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지 않을 것, 농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12개의 항목을 들어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휴전 제의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학교도와 정부는 원한을 해소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2. 탐관 오리는 그 죄를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5.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6.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어버릴 것. 7. 청춘 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 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직하게 할 것.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산했는데도 일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경복궁을 점거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했다. 일본군은 애초부터 동학농민군이 아닌 조선 장악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1894년 음력 9월 전봉준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상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다시 모았다. 처음에는 탐관 오리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군이 목표였다. 처음 4천여 명이었던 동학농민군은 어느덧 4만여 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너무도 달랐다. 공주를 지나던 동학농민군은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화력 앞에 무참히 무너졌다. 1894년 음력 11월 9일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이미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사륙하라는 일본군 총지휘관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짓던 동학농민군은 최신식 무기와 군사훈련을 받은 일본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500명도 남지 않았다. 전봉준은 남아있는 농민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동학농민군 해산을 결정했다. 그리고 일본군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부하의 밀고로 체포되어 1895년 음력 3월 3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죽기 전에 유시를 남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해천지 계동력 때가 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운거 영웅부자모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르내라. 애민정의야 무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 위국단 심수유지 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마음 그 누가 알리. 이 정신은 의병과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